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1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과 8월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돼 도내 7개 시군 553개 어가에서 어패류 등 5,41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471억 원에 이른다며 최근 정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사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 복구액은 339개 어가에 국비와 도, 시, 군비, 자부담 등 210억 원이며 전남도는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비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은 채취조차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의 작은 어촌, 캄캄한 새벽 파래 채취를 나가는 선박이 시동을 겁니다. 물살을 가르고 10분 정도 달려나가자 넓은 파래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갈퀴를 이용해 양식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에서 자라난 짙푸른 빛깔의 파래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한 50헥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는 11월부터 3월이 제철. 하지만 올해는 추위가 늦게 찾아온 탓에 한 달 늦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정작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채취가 시작돼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오늘 들어온 주문도 단 한 건뿐입니다. 소비가 없다 보니 단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예년보다는 못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9만 원씩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을 볼 때는 많이 가봤자 한 7만 원 선, 6만 원 선 이 정도 아마 가격이 형성이 될 걸로.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 채취 자체를 포기한 어민들도 많아 부두에는 텅 빈 배들만 묶여 있습니다.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판로를 구축하는 일이 어민들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문화관광국과 생태환경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2일까지 부서와 인력 재배치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17개의 과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는 등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며 자치 본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을 일시 폐쇄합니다. 순천시는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주차장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저류지 조성과 제방 보강, 우회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 속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소규모 공동체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신촌 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주민 5명이 모여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전략 농산물로 참나무 원목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해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 기업은 시골 노령층의 일자리도 늘리고 수익도 올리면서 행안부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은 여전한 고민입니다. 지역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처음에 마을 기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이곳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만듭니다. 8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자나 취약계층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과 원가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광양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모두 62곳. 민간 네트워크가 구성됐지만 자립기반 구축은 공통의 과제입니다. 제품을 생산화해도 마케팅 판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런 거를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장점들을 보완하고 힘을 합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광양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은 11,000여 개에 이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영업 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송귀근 고흥군수가 어제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희망찬 고흥, 잘 사는 고흥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는 민선 7기 4년의 정책 방향 설계와 군민 화합, 통합의 밑그림,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의 시동을 올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군수는 이어 내년을 지역 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농수축산업과 복지, 관광, 인구, 정주 여건 등 7개 분야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올해보다 7.7%를 증액한 5,84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선박람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81.5%가 세계 선박람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 장소로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개최 시기는 여수 고흥 연륙 연도교가 준공되는 2026년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선박람회 개최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동부권 제2통합청사는 공모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동부지역본부를 비롯해 도 산하기관의 동부지원과 지소, 도청 내 1개국을 추가로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3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유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모 없이 내년 초 통합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청사 건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연안 여객선 공영제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승객은 하루 평균 10여 명 안팎.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선박은 낡고 선원들 처우도 열악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이처럼 열악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연안 여객 안전 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대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의지가 없다 보니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낙도 보조 항로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00여 개의 항로 가운데 낙도 보조 항로로 지정된 곳은 27곳. 예산 부족이 이유라면 낙도 보조 항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전남 서남해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항로를 제외한 낙도 보조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공영제가 빨리 실시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여객선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4년째 지지부진한 여객선 공영제.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영산강변을 따라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두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 미흡이나 마을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통시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이 개설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영산강 하구뚝에서 담양까지 129km에 걸쳐 이어져 있지만 개통된 지 10여 년이 흐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탄대교 인근 영산강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한쪽으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병을 놔두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굴러갈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 영산강변 도로 공사를 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하여튼 수평이 안 맞으니까. 또 다른 자전거 도로는 강변에서 마을 쪽으로 꺾이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한 데다 농로와 차로, 인도에 이어 자전거 도로까지 겹치면서
잦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뭐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뭐 차 운전한다든가 농기계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자전거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강변 쪽으로는 절벽에 가로막혀 자전거 도로를 내지 못하자 마을 쪽으로 우회한 것으로 무안군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천 정비 사업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그 죽정천을 정비해서 그쪽으로 노선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함께 속전속결로 개설된 영산강 자전거도로 이용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남산공원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5일 여수시 문화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시민 설문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은 현재 정상부 공원 조성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개발 방향을 두고 시민들과 전문가,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논타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헥타르당 평균 지원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건의는 최근 쌀값이 80kg당 19만 3천 원을 웃돌고 있지만 올해 논타작물 재배지 일부에서는 폭염과 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쌀값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논타작물 지원 사업비를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24%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에 사용자 측과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여수지회는 지난 28일 여수 덤프 운송사 협의회와 8시간 노동시간 보장과 임대료 인상, 건설 관련 법규 준수, 전기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체결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안이 지역 운전사들의 생존권 보호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업에 주목해준 언론과 관계 당국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어제 결의대회를 통해 장서공 교육감이 정책 사업을 줄이고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을 공언했지만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을 보면 특정 직렬의 입장만 반영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을 폐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등지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포항이 2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주도 186, 부산 영도구도 135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황사 소산이 늦어지면서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문제는 내일 오전 중에 미세먼지가 또다시 일부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밤 늦은 시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